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년의 사랑을 응원하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듯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사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사람과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잠시 돌아보세요. 새벽 4시 서울 은평구의 골목길 한 귀퉁이, 아침을 여는 떡방앗간에 불이 켜졌다.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각, 쌀 씻는 소리, 방아 돌아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섞여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오복순 62살.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여자였다. 남편 이정우와 함께 시작한 가게였고 떡 하나하나 손으로 빚으며 두 사람이 함께 키워온 삶이었다. 그런데 3년 전 이정우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도 복수는 혼자 새벽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백설기 반죽을 안치고 인절미 고무를 준비하고 시루를 불에 올렸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빈 느낌이었다. 요즘 부쩍 손이 떨리고 어지럼증이 자주 왔다. 식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스스로 달랬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서 아침을 걸렀다는 것을. 에이, 괜찮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거운 시루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시루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면서 복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시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쏟아졌다. 갓 쪄진 백설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복수는 그 한가운데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오면 어쩌나가 아니었다. 이렇게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였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우가 있었다면 달려와서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아줬을 텐데. 아들 민재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새벽 4시에 전화하면 놀랄까봐 그마저도 망설였다. 복수는 혼자 벽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쏟아진 시루떡을 쓸어 담으며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가게 문을 열기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다시 반죽을 시작했다.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이 삶이 너무 무거웠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여는 복순의 얼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앞치마로 눈물 자국을 닦아내고 단골 손님 박 여사님에게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하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복순의 하루는 또 시작됐다. 오후 2시가 되면 떡방앗간은 조용해진다. 오전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저녁 손님이 오기까지의 시간. 복순에게 이 2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가게 안에는 찐떡 냄새와 고요함만이 남았고 그 고요함은 언제나 외로움으로 변했다. 정우와 함께 운영할 때는 이 시간이 둘만의 시간이었다. 그는 항상 유자차 2잔을 타왔다. 오늘 제일 잘된 떡 하나 집어봐봐 하면서 같이 먹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의식이 복순에게는 하루에 쉬어가는 지점이었다. 지금 유자차는 한 잔밖에 없었다. 복순은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 맞은편 문구점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분도 혼자 사신다고 들었다. 우리 동네엔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졌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으면 복순의 진짜 외로움이 시작됐다. 3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들어서는 순간 집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다. 조명을 켜도 텅 빈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TV를 틀어도 소음일 뿐이었다. 밥은 대충 먹었다. 반찬 하나에 밥 한 숟가락.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입맛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민재가 전화해 왔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지. 넌? 응. 엄마, 요즘 좀 어때? 좋아. 별일 없어? 짧은 대화였다. 복수는 쓰러진 얘기를 하려다 그만뒀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35살에 직장 생활도 바쁘고 결혼도 아직 못했다. 엄마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이 더 조용해졌다. 복수는 베란다에 나가 은평 뉴타운의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다. 저 수백 개의 창에는 식구들이 있겠지. 저녁을 같이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만 혼자구나. 그날 밤 복수는 꿈을 꿨다. 정우가 나와서 당신 왜 그렇게 울어? 하고 물었다. 복순이 대답하려는 순간 꿈이 깼다. 새벽 2시였다.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렸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더 피곤했다. 그리고 복수는 이날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난 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 초였다. 오전 7시 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60 중반쯤 됐을까?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작업복을 입었는데도 어딘가 단정한 인상을 주는 남자였다. 손이 굵고 거칠었다. 일하는 손이었다. 인절미 있어요? 목소리도 낮고 조용했다. 네, 있어요. 몇 모 드릴까요? 5모요. 복순이 포장하는 동안 남자는 조용히 기다렸다. 요란한 손님들이 많은 요즘 이렇게 조용한 손님은 오히려 눈에 띄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갔다. 다음 날도 왔다. 이번엔 꿀떡이었다. 그 다음 날도 시루떡이었다. 열흘쯤 지나자 복수는 그 남자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혹시 근처에서 일하세요? 어느 날 복순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저쪽 목공방요. 가구 만드는 일이에요. 아, 그래서 손이 그렇게. 복순이 말을 멈추자 남자가 멋쩍게 웃었다. 거칠죠. 직업병이에요. 그게 전부였다. 짧은 대화였지만 복수는 그날 가게 문을 닫을 때 그 남자 생각이 났다. 왜인지는 몰랐다. 열흘쯤 더 지난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다. 가게에서 쓰는 스팀 소태 밸브가 갑자기 망가졌다.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당장 오전 주문이 밀려 있었다. 복순이 당황해서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을 때 마침 들어온 손님이 그 남자였다. 혹시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밸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영 서툴러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목수답게 공구를 늘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어디 봐요. 10분쯤 걸렸을까? 남자는 말없이 밸브를 분리하고 조이고 다시 조립했다. 증기가 새는 것도 멈췄다. 이 정도는 임시 방편이고요. 이 밸브 자체가 오래됐네요. 하루 이틀 안에 교체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이름도 모르는데 성함이 강태근입니다. 이암 목공방 강태근. 저는 오복순이에요. 여기 사장이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름을 주고받았다. 복수는 차를 내왔다. 유자차 2잔. 오랜만에 2잔을 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유자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하게 침묵이 흐를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다.
목공방에서 나무 깎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조용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떡 오래 하셨어요? 태근이 먼저 말했다.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벌써 20년 됐네요. 남편분은 지금. 복순이 잠깐 멈췄다. 3년 전에 갔어요. 갑자기. 어머님도 계세요? 아내가 5년 됐어요. 말이 짧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종류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힘드셨겠다. 태근이 조용히 말했다. 태근 씨도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다음 날부터 태근은 아침에 떡을 사면서 조금 더 오래 서 있었다. 복순도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짧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목공방에서 요즘 어떤 가구를 만드는지, 떡방앗간에 어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복순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태근이 말했다. 나무 작업하다 보면 손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인절미 한 조각 먹으면 신기하게 괜찮아져요. 떡엔 그런 힘이 있어요. 원래 우리 음식이 그래요. 손으로 만드니까. 복순 씨도 그런 거 느껴요? 떡 만들면서 위로받는다거나. 복순은 그 말에 잠깐 멈췄다. 그랬다. 새벽에 반죽을 하고 시루를 올리고 하얗게 익어가는 떡을 꺼낼 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 맞아요. 신기하게 그게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처음으로 같이 웃는 순간이었다. 복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다. 반찬을 3가지 했다. 이유는 잘 몰랐지만 기분이 좀 달랐다. 11월 들어 날이 부쩍 추워졌다. 태근이 어느 날 아침 손에 뭔가를 들고 왔다. 나무로 만든 작은 떡 받침대였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로 가장자리에 작은 꽃무늬를 새겨 넣은 정성스러운 물건이었다. 요즘 가게에 떡 진열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던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복수는 받침대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나무결이 살아있었고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다. 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한 물건이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뭐, 짬짬이요. 태근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복순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다. 정오 이후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복수는 이제 알았다.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정말로. 예쁘게 써줘요. 그날부터 그 받침대는 진열대 가운데 놓였다. 손님들이 저거 뭐예요? 예쁘다고 했다. 복수는 아는 분이 만들어줬어요. 하고만 답했는데 말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왔다. 그 주 일요일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게 밖에서 만났다. 태근이 이 동네 한강변 좋다더대 한번 걸어볼 만하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고 복수는 잠깐 망설이다 그럼요. 가조했다. 한강공원은 늦가을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빠른 걸음도 아니고 느린 걸음도 아닌 그냥 서로 보조를 맞추는 걸음으로. 아내가 좋아하던 곳이에요. 태근이 멀리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자주 걷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장소가 무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남편이랑 자주 가던 분식집에 못 갔어요. 한 1년. 지금은요? 지금은 가요. 혼자서. 용감하네요. 아니요. 그냥 배고파서요. 두 사람이 또 같이 웃었다. 웃음이 자연스러워졌다. 억지로 꺼낸 웃음이 아니었다.
걸으면서 복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혼자가 아닌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던 복순에게 지금 이 나란히 걷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집에 돌아오는 길, 복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12월 첫째 주에 눈이 왔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가게 앞 골목도, 문구점 지붕도, 전봇대도 온통 하얗게 덮였다. 복수는 가게 문을 열면서 눈을 봤다. 정우가 살아있을 때는 첫눈이 오면 꼭 떡볶이를 사왔었다. 첫눈엔 떡볶이지, 임자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졌다. 슬프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때 퇴근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고 손에는 테이크아웃 컵이 2개 있었다. 첫눈이라 커피 한 잔 사왔어요. 복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멍하니 컵을 받았다. 왜요? 싫어요? 아니요. 그냥 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커피 한 잔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다니 싶었지만 사실이 그랬다. 그날 점심시간 가게가 한가해진 틈에 태근이 말했다. 복순 씨. 네. 저 요즘 복순 씨 생각을 많이 해요. 복순의 손이 멈췄다. 반죽을 하던 손이 그대로 굳었다. 처음엔 그냥 인절미 사러 오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절미보다 복순 씨 보러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복순은 한참 말이 없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게 우습죠? 아니에요. 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그게 전부였다. 화려한 고백도 아니고 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히 알아들었다. 첫눈 내리는 날 오전 은평구의 작은 떡방앗간에서 62살과 65살이 서로 마음을 열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흰 머리가 많이 늘었고 눈가에 주름도 깊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자기 얼굴이 나쁘지 않았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가 불쑥 찾아왔다. 35살의 IT 회사에 다니는 아들은 평소에도 자주 오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예고도 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려는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봤다. 엄마, 지금 누구랑 어울려 다닌다는 거야? 복순의 미소가 사라졌다. 누가 그러던?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목공방 아저씨랑 한강 걷고 밥도 먹고 엄마가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고 다들 그래. 복수는 잠깐 숨을 골랐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야. 3년. 나 알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이야기 똑바로 해. 나 다른 남자랑 어울린다는 게 뭐가 나빠? 목소리가 떨렸지만 복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민재가 내뱉은 다음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복수는 입을 다물었다. 민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다.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두 사람은 대화를 끊었고 민재는 짧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는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복수는 진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눈물이 나왔다. 민재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우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이 가게를 아꼈는지, 그를 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죄스러웠다. 그날 밤 복수는 태근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근 씨, 저 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들이 알았어요. 한참 뒤 답이 왔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복수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다. 기다린다는 말이 그날 밤 유일한 위안이었다. 2주가 지났다. 태근은 가게에 오지 않았다. 복순도 연락하지 않았다. 약속대로였지만 그 2주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 가게는 예전처럼 돌아갔다. 새벽에 일어나고 반죽하고 찌고 파는 일상. 하지만 뭔가 달랐다. 아침 7시 반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무 받침대 위에 쌓인 떡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복수는 나이 먹고 뭘 바라냐며 자책하다가도 이게 왜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 두 감정이 매일 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 박정숙이 찾아왔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정숙은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살았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입이 거침없고 속은 더 거침없는 여자였다. 야, 오복순. 너 요즘 뭐가 문제야? 얼굴이 죽어가잖아. 복순이 다 털어놓았다. 퇴근 얘기, 민재 얘기, 2주째 안 보는 얘기까지. 정숙은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다. 아, 죽은 사람 눈치 보며 살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거야? 정숙아, 이정호 씨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정호 씨는 갔어. 갔다고. 그 사람이 없어진 자리를 누군가 채우는 게 잘못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잘못이야? 복순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도 어른이 됐으면 이해해야지. 자식 눈치까지 보면서 살면 언제 살아? 너 몇 살이야? 62.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야? 그 몇 년마저 혼자 쓸쓸하게 살 거야?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이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해야 민재도 행복해. 엄마가 매일 외로워하면 자식이 편해? 내 행복이 민재한테도 선물이야. 그 말이 복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복순은 오래 생각했다. 정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어쩌면 정우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다음 날 복순은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야, 엄마 좀 봐야겠다. 저녁에 민재가 왔다. 가게 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복순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복순은 처음부터 시작했다. 정우가 간 뒤의 삶이 어땠는지, 새벽에 혼자 쓰러진 날의 이야기, 저녁마다 혼자 밥 먹으면서 눈물 흘린 이야기, 민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수십 번 폰을 들었다 놓은 이야기. 엄마가 태근 씨를 만난 게 아빠를 잊어서가 아니야.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 사람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도. 근데 민재야, 엄마 그 자리가 너무 차가웠어.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 민재의 표정이 흔들렸다. 태근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웃는 게 어색하지 않았고 밥이 조금 맛있어졌어. 그게 나쁜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도 무서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 근데 민재야, 엄마가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민재가 눈을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나 몰랐어. 그렇게 힘들었는지. 엄마가 괜찮다고만 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믿지 마라. 엄마들은 다 그래. 민재가 피식 웃었다. 미안해, 엄마. 아빠 생각에 내가 너무. 아니야. 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 당연해. 엄마도 그래. 평생 그럴 거야. 근데 그 그리움이랑 지금을 사는 것 둘 다 할 수 있어. 민재가 손을 내밀어 복순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 새벽마다 반죽하던 손. 민재가 그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 그 한마디에 복수는 울었다. 서럽게 울었다.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민재도 함께 울었다. 오래. 다음 날 복수는 태근에게 전화했다. 태근 씨, 저 이제 괜찮아요. 잠깐의 침묵 끝에 태근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태근이었다. 손에 유자청 한 병을 들고 있었다. 가게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었다. 그냥 오래 웃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다시 아침 차를 함께 마셨다. 달라진 것은 없는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이것이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단골 손님 박 여사님이 어머, 두 분 사이 좋아 보이네 하면 복순이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지만 각자의 공간을 지켰다. 재혼을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에게 압박도 주지 않았다. 주말에 같이 시장을 가고 저녁을 같이 먹고 때로는 태근이 복순의 가게 진열장을 고쳐주기도 했다. 그 정도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아름다웠다. 봄 소풍날 두 사람은 북한산 초입 벚꽃길을 걸었다. 민재도 함께 왔다. 처음엔 어색할 것 같았는데 태근이 이 나무 수령이 꽤 됐네요. 나무는 알아요 했고 민재가 그럼 이 나무로 뭔가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대화가 트였다. 복수는 그 두 사람 뒤를 걸으며 혼자 조용히 웃었다. 정우를 잊은 것이 아니었다. 정우는 여전히 이 가게 안에 있었다. 오래된 시루에도 진열대 위 나무 받침대 옆에 붙은 두 사람의 사진에도. 하지만 복수는 이제 알았다. 그리움과 새로운 삶이 같은 가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복순이 중얼거렸다. 정우 씨, 나 잘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방아 돌아가는 소리, 시루에서 올라오는 증기, 나무 받침대 위에 놓인 하얀 백설기. 작은 가게는 따뜻했다. 오복순 62살. 황혼의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고 있었다. 사랑은 나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외로워도 괜찮다. 슬퍼도 괜찮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 있을 이유는 없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면 세상은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준다. 여러분의 황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순 씨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용기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